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우리 성공투자 오후증시에서 마련한 성투 강연회 부산, 대구 이틀간 하셨는데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참 공교롭게도 이 우리 주식시장 강연회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증시는 상투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사람 참 없을 때 지나보면은 거의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역시 아직은 워낙 경기가 좀 힘들고 증시가 장기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숫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강연장에 애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요. 또 사람들이 참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증시는 거의 바닥권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예, 어쨌든 잘 하고 오셨다는 거죠. 네, 참여하신 분들이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요. 2014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2014년 새해 들어서 또 주목해야 될 변수, 모멘텀, 호재 악재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2014년도에도 시장에는 참 악재도 많고 호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을 좀 나눠서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정적 요인부터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미국 테이퍼링을 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약세가 펼쳐졌고요. 결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 이머징 마켓 증시가 올랐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환차손 때문에 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이제 일본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의 엔화 약세 지금 가파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도 엔저가 지속될 걸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상장사들 중에 일본 쪽하고 수출 경합을 벌이는 이 수출주들 쪽이 아무래도 엔저에 따른 어떤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북한 정세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요인이 2014년 한국 증시의 가장 부정적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역시 밸류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증시가 올 연말 기준을 해서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자산의 합이 1230조 정도를 좀 넘길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수를 환산하게 되면 한 20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청산가치 아래, 즉 순자산 아래이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1배 이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현재 시장의 여러 악재들을 지금 증시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테이퍼링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지 않을까,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테이퍼링 자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오르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한국 증시를 더 사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제가 사실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2007년 이후로 한국 증시가 장기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펀드 가입자들의 환매가 지금 장기간 이어졌고요. 특히 또 직접 투자한 우리 랩 상품 가입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환매 압박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류 측면이나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 2014년 한국 증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증시의 호재와 악재, 변수들을 먼저 점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새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지수 전망과 함께 전략 좀 부탁합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장 기대감은 좀 있죠. 이 중국 춘절도 있는데다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월 달은 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엔화 약세를 감안할 때 4분기 어닝 모멘텀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배당이나 윈도 드레싱을 노리고 들어갔던 물량들이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달도 좀 답답할 걸로 보이고요. 1분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엔저가 지속되고 특히 1분기에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증시의 좀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이미 좀 악재를 선반영하는 지수기 때문에 1분기에 가격 조정은 크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좀 지루한 2,000선 중심으로 한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미국과 일본과 이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런 것들이 1분기 이후에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 한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한 가을 정도 전에 지금 지수밴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300에서 한 2,400대 진입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또 코스피 현재 위치가 악재를 정말 반영하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지금 준비된 화면, 지금 현재 아래 종합주가지수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 제일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주요국들의 금리 추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금융위기 겪으면서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췄고요. 동시에 이것도 부족해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금이나 은이나 또는 곡물시장 쪽으로 돈이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거고요. 우측에 있는 이머징 마켓 쪽에 외국인들 투자 비중인데요. 미국 금융 이후로 외국인들 투자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출구 전략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한마디로 이 돈이 다시 달러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면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출구 전략은 아주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시기는 한참 남은 것 같고요. 또 출구 전략도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기울기는 내년에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보다는 이머징 마켓을 선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외국인들은 강하게 바이코리아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현재 한국 증시의 위치인데요. 지금 현재 준비된 화면이 2000년으로 지금까지 코스피 주가 추이와 중간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순자산 추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증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면서 이 순자산 추이가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방향성은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달리게끔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증시 급등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거나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입니다. 즉 한마디로 심하게 빠져서 청산 가치를 깼던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는 장기간 못 가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온 경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도에도 1000포인트였고 2005년에도 1000포인트였죠. 지수는 똑같은 1000포인트입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거래소 순자산이 244조 원에서 500조 원까지 한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7년도에 거래소 순자산, 즉 지수로 봤을 때는 거래소가 2000포인트고 지금도 2000포인트입니다만은 2007년도에 거래소 순자산은 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 라인, 즉 순자산은 641조였고요. 자, 지금은 올 연말 기준 1200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가는 6년 동안에 못 가고 2000에 갇혀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거래소 상장 기업들이 연간 70조 원에서 100조 원씩 벌면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심한 조정은 안 나오고요. 좀 수급만 안정되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단 어느 정도 청산 가치 대비 한 1.2배 랠리 정도는 나오는데요. 이 정도만 나와도 2,300~400까지는 바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1분기 이후에 한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2014년 전망해봤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